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거나 눈을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구건조증에 대한 체험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안구건조증이 시작되어 점점 더 증세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꺼풀이 안구와 붙을까봐 겁나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눈곱이 많이 끼고 충혈도 심해서 인공 눈물을 항상 테이프로 벽에 붙여 놓고 눈에 넣곤 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이번 겨울은 더 심하더군요. 렌즈도 못 끼게 되고 해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께서 죽염수를 쓰시고 증세가 완화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병에 죽염수를 들어주셔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액이라 생수로 적당히 희석해서 자주 넣고 있는데요. 충혈도 많이 좋아졌고 눈곱도 끼지 않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서도 눈이 맑아졌다며 알아보니 더 좋고요. 매일 안과를 가도 인공 눈물 처방받는 게 다여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속상했는데 죽염을 활용하면서 많이 완화되어 매우 좋습니다. 원액을 생수로 희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금을 생수에다 녹이면 녹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치가 물 100ml에 소금 26g 정도를 넣으면 26%가량의 농도의 소금물이 되죠. 더 이상 소금이 녹지 않는 이 26도의 염도인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다. 그래서 포화 죽염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100ml에 1g을 넣으면 주로 1%의 소금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이 도구는 아이컵이라는 것인데 아이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 상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 보면 이렇게 고무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펌핑을 이렇게 짜서 펌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면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어서 눈에 밀착을 시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아이컵이 없고요. 이 제품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아이워시컵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종류의 이런 아이워시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시려고 하면 아마존닷컴에서 여러분도 손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아이컵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컵은 눈에 이렇게 붙여서 여기 보면 액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을 뜨고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눈을 세척하고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되게끔 수분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컵을 가지고 1%의 죽염수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조금 담아봤는데요. 이 아이컵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펌핑하는 도구가 있어서 초보자들한테는 눈을 붙여서 이렇게 펌핑을 해서 눈을 세정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데 단점은 이 부분이 잘 마르지 않아서 곰팡이가 서식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1%의 죽염수를 만드는 이유는 1%는 우리 몸의 체액의 염도는 0.9%죠. 우리가 민물에 들어가서 눈을 뜨면 좀 뻑뻑한 감을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바닷물 3%인 바닷물에 가서 눈을 뜨면 또 좀 따가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이 염도는 눈을 세정할 때 가장 적합한 염도는 1%인데 이 1%로 세정을 하면 눈이 따갑지도 않고 우리 체액과 같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요 용액인데 요 용액은 포화죽염수입니다. 포화죽염수니까 26%에 가까운 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6%인 염도의 포화죽염수를 바로 눈에다 넣어서 사용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1% 농도 0.9%로 떨어뜨린 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포화죽염수를 1cc에서 1.5cc 정도 아이워시컵에 넣고 이거는 생수입니다.
생수를 적당하게 희석하면 염도계로 염도를 측정해 보면 0.67 정도가 되네요. 0.67 정도가 되니까 아직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넣어서 네, 지금은 약 0.91%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용하기에 좋겠죠. 그러면 이 염도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보여드린 영상을 참조해서 적당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고 조금 싱거운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거나 여름철에 이렇게 유행성 결막염에 걸릴 때는 조금 이렇게 3%대로 조금 따끔하게 진하게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죽염물 선별하다가 그대로 뭐 알갱이가 눈에 들어간 적도 있고 가루가 뭐 눈에 들어가는 것도 허다한데요. 굉장히 따갑죠. 따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계 염도에 가깝게 1% 농도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이워시컵으로 검색을 하면 이 제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 병 하나, 이렇게 아이워시컵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면 콘택트 렌즈를 뺀 후 황사, 미세먼지가 많은 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후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늘 오랫동안 보는 분은 안구가 건조하죠. 저도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안구가 건조한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죽염 세정을 하고 나면 상당히 개운하고 편안해집니다. 눈이 까칠하고 이물감이 있을 때, 장시간 운전 등 눈이 피로할 때, 안구의 건조감이 느껴질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죽염수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포화죽염수라고 시중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포화죽염수 10,000원짜리 하나 사면 뭐 이 용도로만 쓸 것 같으면 10년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포화죽염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죽염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죽염 1g을 물 100ml에 녹여서 만들면 1%의 농도가 되죠. 그러면 이 죽염을 녹였을 때는 죽염에는 숯 성분이 있을 수 있죠. 숯도 있을 수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분이나 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라앉히거나 커피 여과지 같은 데에 이렇게 걸러도 좋습니다. 걸러서 요 통에다가 요런 빈 통에다가 넣어두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1%의 농도가 낮은 이 죽염수를 만들어서 다닐 때 주의하실 거는 여름철 더운 날에는 요게 물이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안에는 전혀 상하지 않겠죠. 염도가 낮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셔도 되고 만든 다음에는 이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0ml 기준으로 해서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 병에 죽염수를 만들어 두고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조증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집에 이 저울이나 염도계 이런 것들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소금의 양과 무게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염도계는 내가 먹는 반찬의 염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도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g부터 5g까지의 무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티스푼 기준인데요. 이 티스푼도 뭐 크기가 다양하니까 이 그림을 보고 그냥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로 보여드립니다. 1g일 경우에 3분의 1 티스푼 정도 될까요? 2g이면 반 티스푼 정도 되겠죠. 물론 이 g도 소금의 입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금의 또 종류에 따라서도 무게비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g은 약 3분의 2, 4g은 거의 가득 차네요. 5g은 한 티스푼 가득 되네요. 6g을 담으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더 빽빽하게 담으면 6g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의 그림들을 보고 소금의 무게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통화한 환자, 이 아이들은 4살, 5살, 그리고 성인은 29살이었는데 이 신부전으로 고생을 하고 혈액암으로 고생을 하고 이 29살 청년도 치료는 다 했는데 혈액암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가장 대사작용이 활발할 때 병에 걸린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저는 첫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소금을 잘 먹였느냐,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아이들의 그 신진대사 능력은 최고죠. 올바른 시기만 받쳐주면 아플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라든지 그 외에 환경의 요인, 시기 외에도 환경의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엇을 먹느냐가 그 아이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소금을 잘 먹였느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지금 요 세 가지의 경우에 한결같이 철저한 저염식을 했다. 철저한 저염식을 했다. 제가 그랬죠. 소금을 먹이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다. 자기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거다. 제가 더 솔트픽스를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3달 뒤면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으시게 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병들에 노출이 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염식, 철저한 저염식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죽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소금을 적당하게 먹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소금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쉬운 방법은 생수에다가 소금을 녹여서 먹는 방법입니다. 100ml에 0.5g을 넣으면 0.5%가 되겠죠. 그러면 200ml면 1g, 300ml면 1.5g, 0.7%를 만들려면 0.7g을 넣어야 될 테고 요거의 3배면 약 2g이 되겠죠. 2g의 소금을 300ml의 생수에 녹여서 마시는 방법. 하루에 석 잔 정도면 좋겠죠. 물론 더운 여름철이면 6잔 드셔도 될 거고, 겨울철이면 석 잔을 일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갱이나 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환이나 정이나 이런 것들을 물로 삼키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제제를 먹듯이. 세 번째는 이런 알갱이를 침으로 녹여 먹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이렇게 방법이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장을 통해서도 섭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반찬이나 국을 통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수에 탈 때는 보통 가장 좋은 게 0.5에서 0.7%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반찬이나 국, 찌개는 가장 맛있는 게 1% 농도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은 밥의 찬이죠. 국은 역시 밥의 찬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반찬은 거의 1% 정도가 돼야지만 짭짤한 맛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싱겁게 먹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짠맛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겁게
싱겁게 먹으면 안 된다. 평소에 싱겁게 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대로 음식은 간간하게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음식의 맛을 보면 0.5에서 0.6 정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싱거운 건데, 그래서 제가 소금을 권했을 때 일반인들이 짭짤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은 믿질 않습니다. 그 짭짤한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싱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염도계 같은 거를 하나 준비를 해서 내 입맛이 어느 정도의 염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소금을 내 입맛에 맞게 또는 조금 짭짤하게 잘 먹자입니다. 감사합니다.